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부동산입니다. 쇼킹부동산은 내년부터 역전세라는 충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시죠? 과연 쇼킹부동산 말대로 역전세라는 충격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조정이 될까? 이거 내년까지 갈 필요 없이 올해 미리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양시와 성남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요, 매물 건수가 6만 3천 건이 넘었고요. 경기도 지역은 12만 건을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매물은 분명히 올 1월 1분기 대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1분기 대비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그렇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집주인들은요, 대부분 최고 실거래가를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집주인들이 그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죠. 지금 집주인들 8월부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의 만기가 다가오면 집 나간 수요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 고점에 팔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매물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아직까지 집값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왜? 1년의 여유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시작 단계부터 급매로 내놓지는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좋든 싫든 팔아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역전세라는 상황이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전세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기준금리 1.75% 이상, 그리고 2년 전 전세 시세가 높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단지 입주 또는 중소규모 단지의 연속적인 입주가 진행되면서 물리적인 주택수가 일시에 좀 늘어나는 환경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럼 이런 역전세란이 펼쳐지게 되면 단기간에 가장 크게 하락폭을 키우는 요소가 된다는 부분이죠. 자, 아시다시피 8월부터 역전세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됩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가 크게 올라가게 돼요. 이미 1.75% 됐지만 6월달엔 금통위가 없고 7월달과 8월달에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올릴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2.2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8월까지요. 그러면은 금리적인 부분은 충족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2년 전 전세 시세가 높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20년 말부터 전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2년 전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전세 매물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기준금리가 굉장히 늘어나네. 이 상황에서 입주 물량만 늘어나면 역전세 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부분이죠. 올해 9월 이후에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보면 내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입주 물량 많은 지역 거기가 어디일까요? 성남시와 고양시입니다. 성남시에서는요, 올 하반기에 대단지 아파트 2개 단지가 입주로 진행되게 됩니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신흥역 역세권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 2411세대고요. 9월 달부터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정 단대 오거리역 역세권 이 아파트는요, 무려 5320세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임대 물량 제외하고 일반 분양 물량을 봤더니 무려 8227세대요.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 물량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 진짜 많은 겁니다. 왜? 하반기에 6개월 기간 동안에 다 몰려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역전세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성남시 안에서 일어날 확률이 큽니다. 먼저 이런 재개발 사업은 일반 분양 물량이 많거든요. 이런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는 민간 개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성남시 거주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만약에 이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분양받은 사람이 이사를 한다면 성남 거주지에서 옮겨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역전세 우려 지역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성남 구시가지 아파트입니다. 자, 성남 구시가지 아파트는 2019년 말부터 단기 급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 시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올라왔던 부분이죠. 거기에 대한 조정은 거의 어쩔 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분당 신도시 아파트도 영향권에 들어갈 확률이 커요. 왜냐면은 분당 신도시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성남시에서 분양이 있네,
청약에 넣었을 확률이 크고 여기에 따라서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또한 분당 신도시의 이제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전세 매물이 쏟아지거든요. 거기에 입주하려고 이동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위례 신도시도 영향권에 있습니다. 일단은 공급되는 두 개 단지 아파트가 위례 신도시에서 거리도 가까워요. 근데 위례 신도시는 세 개 행정구역이 묶여 있습니다. 하남시, 서울 송파구, 그 다음에 성남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성남시에서 이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성남 지역 매매 전세 가격 흐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9월 달에 입주 시작하자마자 나타난 것보다 한 달 뒤부터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자, 고양시에서는요, 덕은지구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덕은지구가 어딘가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하고 딱 붙어 있어요. 향동지구보다 아마 더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고양시의 택지입니다. 자유로 타고 가시면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 고양 덕은지구는요, 아파트하고 주상복합 7개 단지 분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양 덕은지구는요, 규모가 작은 택지 면적이기 때문에 고양시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됐고요. 당연히 재개발이 아닌 신규 택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다 보니까 100% 다 일반 분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 물량은 없어요. 입주 시기는요, 2022년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7개 아파트 분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6개가 올해 하반기에 입주를 하게 돼요. 언제부터 시작이냐? 올해 7월에 2개 단지가 입주를 하고요. 올해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려 3,600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부분이죠.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분양가가 그때도 굉장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빌라 거주자보다는 아파트 거주자일 확률이 크고 아파트 역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덕은지구 입주에 영향을 받는 곳은 고양시겠죠. 왜? 고양시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됐으니까. 그리고 여기 미달 안 나고 다 고양시 내부에서 소화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나름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분양시장이 워낙 좋아서 소화가 잘 됐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전세 거주자가 일시에 이 덕은지구로 옮겨가는데 그 규모가 3,000호가 넘는다는 부분이죠.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입주를 해요. 왜냐면 입주해서 2년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입주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큰 영향을 받을까요? 1순위 고양시 안에서 당연히 향동지구겠죠. 거리상 가깝고요. 향동지구 세입자가 청약에 넣었을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동시에 빠져나갈 확률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삼송지구와 지축지구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삼송지구와 지축지구가 진작부터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여기 아마 올 8월, 9월 정도 되면요, 더 큰 변동폭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산 구시가지가예요. 일산 구시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높은 전세 가격으로 매매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긴 또 1기 신도시 신규 수요가 있어서 요즘 매매 가격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암지구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덕은지구에 모두 다 입주하는 건 아니고 전세로 내놓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전세 매물이 많네. 주변 전세 아파트 전세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면 아무래도 주변에 준신축 아파트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암지구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들 지역에서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요? 단기간 내 해당 지역 전세 매물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수분양자가 살던 집이 전세로 나올 것이고 수분양자가 입주하지 못해 전세로 나오는 매물까지 합치면서 덕은지구뿐만 아니라 구 주변 지역까지 일시적인 전세 매물 급등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전세 매물이 늘어나잖아요. 누군가 채워줘야 돼요. 누가 채워줄까요?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비선호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채워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맨날 생각해요. 아파트 가서 살고 싶다. 아파트 가서 살고 싶다. 근데 그 지역에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지네. 그러면은 야, 나 여기로 옮겨 가줘야겠다 해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전세대출 금리라는 거죠. 만약 2.25% 넘는 수준의 기준금리가 입주장에서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 부담에 수요가 뚝 끊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기준금리가 2.25%다. 예금금리 아무리 못해도 2.8%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가상금리 더한다 그래도 8월 이후에 전세대출 금리는 4.2%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3.5에서 3.7 사이거든요. 이거보다 0.5%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한 2억에서 3억 있는 사람이 아파트 중형면적 오고 싶어가지고 3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 월 이자가 100만 원이 넘어가요. 이거 분명한 부담으로 되고 제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당연히 인근 지역 전셋값은 입주 이후에 급속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세입자가 일시에 빠져나갔는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나간 자리를 누가 메꿔줘야 되는데 주변에 또 신축 아파트가 많으니까 원래 이 지역에 있던 대기 수요도 그쪽으로 쏠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전세 가격이 급락하는데 2년 전 전세 시세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채무불이행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금은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받은 2년 만기 대출이거든요. 상환 의무가 발생을 했는데 상환하지 못할 확률이 커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입자 만기 시점에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까지 몰리면서 초급매가 급증된다는 부분이죠. 역전세난 때문에 던져야 되는 사람, 그리고 다주택자인데 세입자 나가는 시점에서 급매로 떠드는 사람이 같이 맞물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이후에 저희가 해당 지역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역전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자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부동산 시장에 모두가 팔기만 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아무도 안 살 때 잡아야 합니다. 제도와 흐름을 꼭 알아두시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도와 흐름은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